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수출입 동향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4월 1일 날 금요일 날 이 자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포가 됐고요. 3월 달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시면은 66년간 이 수치가 집계가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역대 월 수출이 최대로 달성된 달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22년 3월 달이 역대 635억 수출이 달러가 돼서 635억 수출 달러가 되어서 역대 1위라는 수치가 지금 나왔고, 중요한 게 또 일평균 수출량 추이에서도 지금 2022년 3월이 27억 6천 달러로 제일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점차적으로 21년 3월부터 22억에서 24억 12월, 그 다음에 22년 1월은 25억, 그 다음에 2월인 27억, 그리고 3월은 27억 6천으로 점차 1년간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월마다 일평균 수출 그 금액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도 6년 이후부터 무역 수출입 통계를 낸 이후부터 21년도 7월 달에 역대 수출 신고가를 기록했고, 다시 2개월 후인 9월 달에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개월 후인 11월 달에도 기록을 하고 12월 달에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은 조업일수가 좀 줄었죠. 2월 달은 조업일수가 28일로 되니까 날짜가 한 달이 그래서 안 됐지만, 또 다시 3월에 또 종전에 일평균 수출액 추이를 돌파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올해 수출 그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줄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주요 수출 품목이죠. 그런 부분들의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 그다음에 석유화학은 수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 아세안 등 모두 월 수출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죠. 그러니까 뭔가 국내의 그 수출 지표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기간으로 보면은 역대 지금 3위 정도로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17개월, 연속 17개월이라서 다음 달 4월 달에도 는다 그러면은 이 기록이 좀 더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 쪽에서는 지금 에너지 가격 단가 자체가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원유는 작년도 동월 대비해서 한 72%, 그 다음에 LNG, 천연가스는 한 200%, 그 다음 석탄 같은 경우는 441%라서, 무형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멘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도 이런 석탄과 관련된 무연탄 원료를 사용해서 석탄을 또 채취를 하고 이렇게 또 그 시멘트 그 공장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대가 좀 높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거든요. 634억을 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게 수입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에너지 단가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에너지 수출 양이 많다라기보다는 그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636억을 수출함으로써 무역 수지는 적자를 오히려 보였고요. 1억 4천 정도 적자를 보였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대로 수출은 계속적으로 635억으로 지금 좋아지는 부분이고, 저는 에너지 부분은 좀 겨울철이 지나면서 좀 에너지 가격 안정화가 앞으로 좀 되거나, 그 다음에 난방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조금 수입은 좀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4월달 이후부터는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출입 품목이죠. 15대 주요 수출입 품목 중에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왔던 요거 세모 표시는 이 증가율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아마 줄었던 것들. 그래서 자동차나 지금 선박, 차부품은 조금 좀 덜 나온다고 봐야 되죠. 세 가지는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수출입 같은 경우는 큰 증가가 없지만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나오죠. 반도체 38% 정도 증가했다. 석유 제품 90% 이상 증가했고, 그다음 무선통신 44.5%, 그다음 컴퓨터 33% 이 정도는 증가한 거로 많이 증가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15가지 품목 중에서 이제 1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국가의 이제 수출 지표가 나온 건데, 그 중에서 좀 좋았던 부분들을 보면은 반도체는 이제 3월 달에 특히 더 좋아지는 부분들, 지금 131억 정도 수출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월, 2월 대비해서도 굉장히 3월 달이 특히 도드라지게 많이 늘어나는 거 보여주고 있고, 석유화학도 54억 정도로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석유 제품도 굉장히 많이 좀 오르긴 했는데, 이게 이제 가격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석유 제품과 관련된 뭐 원유나 원유에 정제된 그런 제품들인데, 여기는 좀 투자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많이 이제 좀 실적들이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게 또 끝난다 그러면 또 오히려 또 급 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뭐 이 시크리컬하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외적인 환경 변수 때문에 요 숫자만 보고서 좀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일반 기계가 2월 달에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3월 달에 48억 정도 수출이 증가하면서 좀 다시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뭐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1, 2, 3분기 다시, 그래서 아마 이 OLED나 아마 스마트폰에 관련된 수요가 좀 늘리지 않았을까, 3분기에 좀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그 이유는 무선 통신기기가 굉장히 좀 수출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13억, 그 다음에 2월 달에 12억인데 3월 달에 18억 정도로 굉장히 수출 데이터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스마트폰 관련된 것들이 좀 수출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보고,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도 한 18억 정도 매출이 늘어났는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게 진단키트가 지금 오히려 오미크론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수요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1, 2월 달에 굉장히 이제 좋게 본 수출 쪽 하나가 이 컴퓨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부분도 견조하게 14억에서 15억, 그리고 이 3월 달에도 16억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자동차 섹터, 전기차 섹터에서 그나마 좋게 보이는 게 3월 달에 다시 한 8억 정도, 8억 5,800 정도 수출이 증가한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는 별로 좀 안 보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반도체 굉장히 좋고요. 반도체 쪽, 그리고 석유나 석유 제품은 좀 애매합니다. 그나마 석유화학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 굉장히 이번에 좋아졌고, 디스플레이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이제 3월 달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4월 달에도 이게 좀 유지되는지를 보면서 관련 업체들의 좀 세부적으로 좀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그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컴퓨터는 이미 투자를 해놔도 좋을 정도로 지금 1분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출입 통계 부분에서 요거죠. 이제 반도체 부분을 보는데,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D램보다는 낸드 쪽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낸드의 가격은 4.81달러 정도 하고 있죠. 고정 낸드 가격. 그리고 요게 지속적으로 낸드 가격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D램은 가격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는 지금 상황이죠. 이제 대외적인 수요가 더 증가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서 D램보다는 낸드가 1분기에는 2022년 1분기에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수요죠. 컴퓨터 관련된 수요에서 중국 정부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D램이나 낸드가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하려면은 뭐 다른 쪽 수요도 많죠. 뭐 노트북이나 전자제품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수요도 중요한데, 이 서버 쪽으로 좀 큰 물량들이 좀 나와야지 보통 이 수주가 많이 잡히면서 좀 가격대가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중국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 서버 SSD나 아니면 서버 D램 쪽으로 이제 수요가 뭐 좋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SSD 제가 이제 좋게 보고 있고, SSD 관련 기업들도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 1분기에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SSD가 지속적으로 가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출이 21년도 2월에 이제 7억 달러에서 6월 달에 11억 달러, 그 다음에 10월 달에 10억 달러, 12월 달에 12억 달러, 그리고 3월 달에 14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SSD는 뭐 가격 그 낸드 쪽이죠. 낸드 쪽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이 컴퓨팅이나 이런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가격 단가도 좋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분명히 수혜를 보고 22년도 1분기 아마 실적 발표쯤 나오기 때, 그러니까 아마 한 4월 말 정도, 뭐 그 정도 되면 5월 한 중순쯤에 아마 보통 나오거든요.
예, 1분기 실적 그 정도 나오니까 그 전에 한 번 정도 조금 좋은 움직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3월달 수출입 통계랑 2월달 수출입 통계인데 아마 제가 요번에 거 SSD 계속 좋게 보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월별로 그 이 수출 데이터거든요. 예, 그래서 뭐 9억 달러 정도 한 거고 7억 달러 한 거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쭉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예, 이 그 수출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인데 22년도에 이게 25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 수출입 통계 보면은 1월달에 1203 이렇게 돼 있거든. 예, 12억, 예, 12억. 그러니까 요 숫자가 2월달에 지금 잡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요게 이제 한 번이 뭐가 이렇게 3월달 수출입 통계 데이터에 뭔가 이렇게 기입이 오류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보면 1203이고 2413이죠. 그래서 이 MCP 예, 멀티칩 패키징 같은 경우 2월달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요게 이제 1월달로 다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보니까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요 두 수치를 더해보면은 2520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 뭔가 작성을 하다가 이게 합계가 돼가지고 지금 1월 달에 들어간 것 같고, 또 이 MCP 쪽은 요 두 개, 1월 달하고 2월 달 수출 데이터 더하면은 4,523 나오고, 그러니까 뭐 요 숫자 더한 게 이렇게 뭐가 아마 수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마 이렇게 잘못 들어갔다.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예, 1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예, 좀 많이 나왔다. 예, 평상시보다 많이 나왔다. 그리고 좀 꺾이는 모습인데 그게 아니고 SSD나 MCP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SSD가 조금 계속 우상향하는 예, 수출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석유화학은 뭐 석유 제품하고도 그렇지만 이미 고공 단가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 뭐 S-오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뭐 실적은 뭐 역대급으로 아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예, 대외 변수로 또 급락이 또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투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뭐 일반 기계 쪽은 미국 쪽 다시 PMI 지수가 이제 58 정도, 50을 기준점으로 해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뭐 중국 쪽은 약간 떨어져 있어서 중국 쪽에서 지금 봉쇄 조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코로나 그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아마 다시 한번 그 양적 완화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재정 부양도 하고 뭐 인프라 사업도 구축하는 그 시점이 아마 올 것 같거든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한번 우리나라처럼 마치 중국도 한번 그 코로나가 굉장히 수치가 좀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가 좀 줄어드는 그 단계가 왔을 때 이 제조업 PMI 지수가 좀 살아나면서 그때가 오히려 일반 기계 쪽, 예, 건설 인프라 쪽은 그때가 투자 타이밍이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쪽도 뭐 수출 단가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박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예,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하고 여기서 이제 무선통신을 이번 달에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3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좀 많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이게 4월 달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지 해서 한 연속 2달 정도 그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쪽 산업이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저는 그 스마트폰 관련된 이제 OLED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또 무선통신 관련된 업체들, 특히나 뭐 5G 쪽 지금 지난주에도 조금 움직임이 좀 좋았었는데 자율주행하고 연결되면서도 좀 많이 좋게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무선통신 관련해서도 조금 뭐 그 스마트폰 수요랑 같이 한번 보면서 괜찮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전도 뭐 계속 좋지만 크게 작년도 대비해서 아주 숫자적으로는 아주 수출액 자체가 아주 많이 늘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고요, 이번 달에.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고, 차 부품이랑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해를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황에서 3월 달은. 그리고 섬유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연속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진단키트 때문이죠.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중국은 이제 무선통신 쪽으로 굉장히 좀 좋았다. 뭐 이런 부분들, 반도체랑 석유화학 좋았다 이렇게 나오고, 미국에서는 이제 컴퓨터 고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부분들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지역이죠. 그쪽 사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감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유럽도 그 피해를 받아서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다 증가하는 모습이죠. 특히 베트남 이렇게 증가 많이 하고 아세안 증가 많이 하는데, 이 유럽 연합하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는 이 지역, CIS 지역 이쪽은 굉장히 지금 수출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예, 아까도 보셨지만 반도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굉장히 좋고 SSD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 이제 무선 통신 쪽 관련된 것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는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중국 쪽이 지금 봉쇄하고 있으니까 중국 쪽에 약간 봉쇄 풀어지면서 건설이나 그런 인프라 투자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이 건설 기계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예, 그렇게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